미래탐구 김진영 선생입니다. 제가 그동안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학생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가르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그걸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한 3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한 2년 전부터 이러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안착이 되어서 학생들도 잘 적응을 하고 제 수업도 이제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좋긴 한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얼마만큼 좋은 강의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좀 많은 학생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학원 측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 홍보 자료를 찍게 됐습니다. 같이 어떤 수업인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한번 좀 보시죠. 제 기하 벡터 실력 교재는 일단 단원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강 정도 하는데 2차 곡선, 1차 변환, 공간도형 벡터 이렇게 크게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큰 단원은 그 다음에 이제 각 대단원은 2차 곡선 같은 경우는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차 변환에서는 1차 변환의 정의와 성질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간도형에서는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그리고 벡터 단원에서는 벡터의 연산과 벡터의 내적 그 다음에 공간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총 8개의 소단원을 공부하게 되는데 강의는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냐면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1강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강은 제가 하루에 보통 3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3시간 수업을 1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변환도 역시 1강이 배정되어 있고 공간도형과 공간좌표는 2강, 그러니까 이틀에 나누어서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벡터의 연산, 벡터의 내적 역시 1강씩 배정이 되어 있고 공간도형의 방정식은 이제 전체를 총정리하면서 총 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강의는 이렇게 8개의 소단원을 강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기하 벡터 수업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좀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강의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준비 단원이라고 하는 건 강의 교재하고 강의 노트 그리고 이제 제 메인 강의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질 텐데 먼저 강의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 보통 학원 교재, 수학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교재의 구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단 강의 교재는 개념 부분이 있고 매 소단원마다 그리고 그곳에 딸린 기본 확인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지금은 이 문제들이 안 보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제와 확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것이고 기본 문제는 기초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초 개념들에 대한 어떤 복습의 개념인 거고 예제 확인은 제가 수업 중에 하는 이론들에 대한 어떤 응용 문제적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약간 더 이제 심화된 문제들로 연습 문제를 구성해서 학생들은 주로 이제 연습 문제 예제를 집에서 숙제로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 이제 질문을 해서 제가 질문에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강의 교재의 구성을 보시면 뭐 학생들이 보시든 학부모님들이 보시든 보통 기하 벡터 강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 강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강의 노트 부분입니다. 제 강의에는 이제 강의 노트가 있는데 이 강의 노트는 학생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시다시피 제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프로젝트 빔을 스크린에 쏴가지고 그 내용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서 강의를 그다지 많이 하지 않죠. 판서 강의는 우리가 프로젝트 빔으로 쏴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혹시 특별히 더 강조해야 될 내용이나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 제가 판서 강의를 활용하게 되고 대부분은 프로젝트 빔으로 이 스크린에 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강의 노트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 빔으로 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소책자로 만들어서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주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기다려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는 A4 사이즈입니다. A4 사이즈를 가로로 눕혀놓고 상단에 2개의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내용을 배치하고 그 밑에는 이렇게 공란으로 놔두었습니다. 이렇게 공란으로 놔두어서 학생들이 여기 밑에다가는 이제 필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이제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모두 다 적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슬라이드처럼 모든 내용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러한 파트도 있고, 그러한 슬라이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 것은 수업을 그냥 듣기만 하면 재미도 없고 또 졸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쓰면서
왜냐하면 써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 단원이 있는 거고, 선생님한테 어떤 개념적인 걸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 써놨다라고 하는 건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차원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빈 공간을 놔둔 것은 쓰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된 강의 노트를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필기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 강의가 CD 형태로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뭐 인터넷상에서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형태로 받으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받으신다면 첨부 파일이 뭐가 첨부가 되냐면 요 강의 노트, 요 샘플 강의 노트가 첨부 파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프린트 하셔서 제가 뒤에 이제 강의를 좀 해드리거든요. 샘플 강의를 좀 해드리면 그 강의를 보면서 학생이 필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필기를 해보다 보면 이 선생님 스타일하고 나하고 좀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 우리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첨부할로 첨부를 해놓을 거고, 혹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실장님한테 요청을 하시거나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그 강의 노트를 드릴 겁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죠. 강의 노트는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수업할 때마다 제가 강의 노트를 줍니다. 학생들한테. 제 강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하나 더 넘어갔네요. 제 강의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강의가 있고, 메인 강의가 끝난 후에 그 수업 중에 이제 한 단원, 한 소단원이 끝나게 되면 연습 문제하고 예제가 있게 되는데, 그 숙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복습은 또 어떤 형태로 하냐면, 복습도 제 메인 강의처럼 학생들에게 이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재구성한 그런 복습 슬라이드 프린트가 제공이 됩니다. 이 복습 슬라이드 프린트는 그 제 강의 노트처럼 A4 한 장에 그 슬라이드가 4개의 분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의 노트하고 똑같은 형태는 아니고요. 똑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재구성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소간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나 한 5분의 1 수준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학생들이 쓰는 난이 없고요. 학생들이 보면서 선생님이 복습해 주는 내용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복습을 하고요. 하루에 한 번만 하겠죠. 이전 시간에 복습한 내용.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전 시간에 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메인 강의로 들어갈 텐데, 메인 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의 노트를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죠. 강의 노트를 준 다음에 그 강의 노트에 해당되는 슬라이드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제가 잠시 후에 그 샘플 강의를 해드릴 텐데, 그 샘플 강의에 해당되는 그 슬라이드 내용을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런 강의 노트를 받게 되면, 쓸 게 없죠. 그냥 보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또 어떤 강의 노트 중에는 어떠한 것들도 있냐면, 요것도 역시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장 한꺼번에 넘어갔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다가 필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나 여기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필기를 하면서 이렇구나 라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런 내용들, 여기까지 조금 이따 제가 그 샘플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한번 보시죠.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강의 노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 할 거니까, 여기에서 잠깐 일시정지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 제가 첨부 파일이나 아니면 실장님이나 저한테 받은 그 샘플 강의 노트를 책상에 펴놓고, 컴퓨터 앞에 펴놓고, 이제부터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강의 노트에 쓸 내용은 쓰면서 좀 수업을 들어보시면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간상의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부터 시작을 할게요. 원래 강의는 이제 뭐 정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앞부분 좀 지루한 내용이 있어서 그 정도는 안다는 가정하에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상의 점 P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해서 A, B, P가 일직선상에 있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평행의 정의가 있죠. 이 경우 이제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AP 벡터하고 AB 벡터가 평행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 평행이 이제 정의가 되겠죠. AP 벡터, AB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벡터의 방향이 같거나 정반대 방향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등식으로 평행을 묘사할 수가 있는데 AP 벡터가 T, AB 벡터가 되는 이런 실수 T가 존재할 때 두 벡터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AP 벡터를 우리가 다시 제3의 점 O를 가지고 OP 벡터 빼기 OA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AB 벡터도 OB 벡터 빼기 OA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요걸 이제 다시 한번 변형을 시키게 되면 OP 벡터는 OA 벡터가 넘어가서 TOB 벡터 더하기 1-T OA 벡터라고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러한 등식을 보고 항상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등식을 보고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또 역시 이러한 등식이 바로바로 떠올려질 수 있도록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가 돼야 이게 떠올려지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방법은 말이죠.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이걸 보고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이것이 나온 요 이론을 위에 이걸 다시 한번 검증을 하셔야죠. 그래서 요걸 보면 요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요걸 보면 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요 수식을 보고 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거는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님이 그 아들, 딸을 좀 잘못 낳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닙니다. 어쨌든 요 파트에서는 요 수식을 보고 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고 또 요 그림을 보고 요 수식이 그려지도록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뒤부터 진행되는 벡터의 연산에 관한 어떤 이해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벡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다른 수학 단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계속해서 개념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개념을 놓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앞부분의 개념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해되는 수준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요 텍스트하고 요 텍스트가 눈에 보이면 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고 요 그림이 눈에 보이면 요 텍스트가 머릿속 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요 단계를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학생들은 되는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특이사항이라고 하는 점은 뭐냐면 이때의 P는 누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 점 O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점 O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O에 관계없이 P가 결정됩니다. 누구에서 결정되냐면 여기 있는 이 T1-T A, B에서만 결정되는 점 P입니다. 보시면 O의 위치하고 관계가 없어요. O가 요 위치에 있든지 O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요 위치에 있든지 아무 관계없이 조 P의 위치는 A, B를 T 대 1-T의 형태로 내분 또는 외분하는 점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걸 가지고